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공단 지역에서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년 전 길거리에서 거두어 키운 사람이 어떻게 제 아들을 죽이고 제 딸까지 이용해서 제 전 재산을 훔쳤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태수 씨, 이제 회사 출입은 하지 마세요. 박성호 전무. 그 놈이 제 앞에 오만하게 서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20년 전 빚쟁이한테 쫓기던 그를 제가 구해줬죠. 지금은 제 전 재산을 빼앗은 도둑입니다. 그 놈이 더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내뱉더군요. 지분은 이미 다 내 아들 재민이 앞으로 넘어갔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옆에 선 사위 박재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서명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치매 오신 거 아니고요? 이봐, 나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어. 증거는 다 있는데 뭘 그러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영감님. 영감이라니. 제 사위가 사장인 저를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출입증도 반납하세요. 이제 여긴 영감님 회사가 아니라 남의 회사라고요. 정확히는 제 회사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제 딸 서연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전쟁이라는 걸.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박성호 전무가 제 책상에 명함 박스를 놓고 갔어요. 사장님, 새 명함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있으시죠? 이걸로 쓰세요. 오, 그래. 고맙네. 명함이 떨어져서 새로 주문했었거든요. 박스를 가방에 넣고 저는 회사 밖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인천에 있는 협력업체 사장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하하, 그러게요. 벌써 1년 만인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함 한 장 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새 명함 박스를 꺼냈어요. 포장을 뜯고 명함 한 장을 집어드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수 명예고문 태수정밀 주식회사. 고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지? 잘못 찍힌 건가? 다른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역시 고문. 한 장 더. 고문. 전부 다 직함이 고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김 사장님, 명함 안 주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명함이 잘못 인쇄돼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거래처 사장님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도 명함만 계속 쳐다봤어요. 분명히 제가 대표이사로 주문했는데 왜 고문으로 찍혀 있는 거죠? 미팅이 끝나고 곧바로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박 전무 좀 바꿔줘. 사장님, 전무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회의? 무슨 회의? 저도 계속 회의실 문 닫고 계세요. 이상했어요. 제가 모르는 회의? 알았어. 내가 직접 가볼게.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명함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고문. 저는 대표이사인데 왜 고문?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회의실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성호 전무 목소리, 그리고 박 전무의 아들이자 제 사위가 된 재민이 목소리. 아버지, 그럼 이제 거의 다 된 거네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다 우리 거야. 뭐가 다 자기네 거라는 거지. 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데 사장님,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회계 담당 직원이었어요. 네, 결제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서류를 받아들고 다시 회의실을 봤을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송명한 박스가 자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문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회의실에서 들은 목소리, 곧 다 우리 거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3개월 전에는 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갑작스럽게 결혼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일요일 저녁이었죠. 서연이가 거실로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저,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누군가 만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 좋은 일이지. 근데 상대가 누군데? 내일 데려올게요. 인사드리게. 다음 날 서연이가 데려온 남자를 봤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박재민이에요. 박재민. 박성호 전무의 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예비 장인어른. 재민이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니? 1년 정도 됐어요, 아버지. 1년. 제가 모르는 사이에 1년 동안이나. 그것도 하필 박성호 전무 아들이라니.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재민이는 밝게 웃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왜 하필 박 전무 아들일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박성호 전무. 20년 전 제가 길거리에서 거두었던 사람. 그의 아들과 내 딸이 결혼한다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생기는구나. 3년 전 제 아들 준혁이가 갑작스레 저희 곁을 떠났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죠.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이라고. 가해자는 끝내 못 잡았어요. 그렇게 제 아들은 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딸은 있지만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재민이를 아들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박 전무를 20년이나 믿어왔잖아. 그 아들이라면 괜찮을 거야. 결혼식 날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입장했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아버지, 서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혁 오빠도 여기서 보고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 오빠가 얼마나 널 아꼈는데. 재민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넘겨주는 순간 재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할게요. 아들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들처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들이 생겼어. 준혁이 대신 이 사위가 내 옆에 있어주겠지. 박성호 전무도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진짜 한 가족입니다. 그러게요. 박 전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어른.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왠지 조금 세게 느껴졌지만 저는 웃으며 넘어갔어요. 가족이 됐는데 뭘 그러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들, 고생했다. 박성호 전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야말로요. 재민이 목소리.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잘 챙기고 걱정 마세요. 좋아, 그럼 이제 남은 건 계획대로만 하면 돼. 계획? 무슨 계획? 네, 걱정 마시라니까요. 아버지.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걸어가는 그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라니? 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그리고 결혼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 거래처 미팅은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 내가 가야지. 20년 거래처인데 사장님도 이제 쉬실 때 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박성호 전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전무, 난 아직 쌩쌩해요. 사장님, 우리 이제 가족 아닙니까?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가족,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이번 계약건은 박 전무님이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박 전무님이 착각하신 건가? 아무튼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박 전무, 대성산업 계약건 왜 자네가 맡는다고 했어? 아, 그거요. 사장님이 바쁘실까봐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내가 바빠. 누가 그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명함 사건도 그렇고요. 회의 일정도 자주 까먹으시고. 내가 언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성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그리고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는구나. 나이 드시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장부 좀 볼게요. 장부. 왜? 제가 이제 회계 담당이잖아요. 정리 좀 하려고요. 내가 언제부터 회계? 아버지, 결혼 전부터 제가 회계 도와드렸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박 전무님이 그러시던데요. 아버지가 요즘 장부 정리를 잘 못하신다고.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못한다는 말. 서연아, 나 아직 정정해. 알아요, 아버지. 근데 그냥 제가 도와드리면 안 돼요? 딸의 눈빛이 애처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결국 장부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 인감 도장도 제가 보관할게요. 인감까지? 네. 서류 처리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 찾아뵙기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인감은, 아버지, 저 믿으시죠?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시아버지도 그러시던데요. 가족끼리 믿고 맡기는 거라고. 시아버지, 박성호 전무 말이었군요. 인감증명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몇 장만 떼다 주세요. 인감증명서까지? 네. 요즘 은행 업무 처리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그럼 잘 보관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서연이가 인감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가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의심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다음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회의 있다고 했잖아.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사장님. 박 전무님이 그러시던데요. 사장님은 편히 쉬시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전무님이 그러셨는데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박성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은 이제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처리하면 돼. 하지만 전무님, 사장님 모르게 이러면 괜찮아.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알아서 해야 한다고. 내 회사인데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결정한다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박성호 전무 필체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의 결과 대성산업계약 박재민 이사 담당으로 결정. 향후 신규 거래처는 젊은 직원들이 맡기로 함. 박재민 이사, 제 사위가 이사라고? 언제 이사가 된 거죠? 저는 그 메모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점점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명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래처에서 고문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걸. 명함 사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등기부를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으로 떼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민, 주주 현황 박재민 100%, 박재민, 제 사위가, 대표이사, 지분이 전부 사위 명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제 지분이 100%였는데 언제 바뀐 거죠? 등기 변경일을 봤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석 달 전, 서연이 결혼식 한 달 후였어요. 말도 안 돼. 저는 곧바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박전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박성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회사를 왜 재민이 앞으로 넘겼어? 아, 그거요? 박성호가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한 장을 꺼내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거기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도 있었어요. 이게 사장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 작년 9월 15일 직접 하셨는데요. 말도 안 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민이 들어왔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재민아, 너도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아버님, 기억 안 나세요? 재민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짐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이 자식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증거는 다 여기 있는데 뭘 그러세요? 박성호가 기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고문님이시니까. 고문님, 또 그 말. 회사가 큰일 날 뻔했어요. 사장님이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무슨 소리야? 거래처도 놓치고 계약서도 잘못 작성하시고. 그래서 제가 재민이한테 넘긴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사장님, 그만하시죠. 오명자, 박성호 전무처, 제 사돈 모가 들어왔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가족, 또 그 말, 편히 쉬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럴 수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우리 딸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 왔다길래. 서연아, 이것 좀 봐. 저는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서연이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주식 양도 계약서? 그래, 내가 언제 이런 거 서명했니?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이거 뭐야? 뭔데?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9월에 서명하셨다고. 건강검진 가시기 전날 아침에. 그건 거짓말이야. 나 그때 병원에 있었어. 하지만
시아버지가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서명하신 영상까지. 영상? 네. 사무실 CCTV라고.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시는. 박성호가 기어들었습니다. 며느라가, 너도 기억나지?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거. 저도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하신 줄 알았어요.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시댁에서 아버지가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된다고. 그래서 제가 인감이랑 장부 관리하는 거라고. 서연아,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줄만 알았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서연이도 속은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박성호를 노려봤습니다. 내 딸까지 이용했어? 이용이라니요. 우리 다 가족인데. 박성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 당신 딸도 동의했어요. 아버님 건강 위해서라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네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 거야. 저는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성호를 봤어요. 이건 끝나지 않았어. 고모님,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증거도 다 있고. 증거? 네. 서명 영상, 계약서, 등기부, 전부 완벽합니다. 박재민이 비웃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집 가서 쉬세요.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앉아서 계약서를 보고 또 봤습니다. 분명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 서명도 있었고요. 심지어 CCTV 영상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9월 14일엔 병원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로 내려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20년 전 사진들. 먼지를 털고 펼쳤습니다. 첫 장. 낡은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박성호. 20년 전이었구나.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2004년 겨울. 저는 작은 공장을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직원 5명. 낡은 기계 몇 대. 그게 전부였죠. 어느 날 저녁, 공장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말미를 주세요. 닥쳐. 오늘 안 갚으면 끝이야. 나가봤어요. 한 남자가 빚쟁이들한테 맞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신경 꺼. 이 새끼가 돈을 안 갚아서 그래.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절박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이 갔습니다. 남자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남자가 박성호였습니다. 얼마나 빚졌는데 저렇게까지? 3천만 원입니다. 사업 실패해서 오늘까지 안 갚으면 집은요, 가족은 다 잃었습니다. 아내랑 아들만 간신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3천만 원.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그럴 순 없습니다. 대신 우리 공장에서 일하세요. 임금 가불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박성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말로 3천만 원을 빌려서 박성호 빚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고용 계약서를 썼죠. 박성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술도 빨리 배웠고요.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사장님, 다 갚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씨 덕분에 회사도 많이 컸어요. 아닙니다. 다 사장님 은혜죠. 이제 정직원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평생 사장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5년 후 박성호는 과장이 됐습니다. 10년 후 부장, 15년 후 전무이사. 사장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박 전무 실력이에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죠. 그날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겁니다. 그때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어요. 준혁이 사진. 제 아들 김준혁. 준혁아. 3년 전 일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준혁이가 저녁 회식이 있다고 나갔죠.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정쯤 전화가 왔어요. 유가족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병원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하지만 이미 준혁이는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러더군요. 교통사고인데 음주운전으로 의심도 됩니다. 가해자는 도주했고요. 잡아야죠. 반드시 잡아야 해요. 네, 최선을 다해 수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끝내 못 잡았어요. CCTV도 없는 외진 길. 목격자도 없었죠. 그렇게 제 아들은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박성호 전무도 왔었어요. 사장님, 제가 뭐라 위로를. 괜찮아요. 박 전무, 준혁이가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딸이라도 잘 키우셔야죠. 그래, 어릴 때 어미도 잃은 우리 애들인데 서연이는 이제 제 오빠마저 일찍 보냈으니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 내가 힘내야 하는데. 그리고 박성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평생, 평생. 그 말을 믿었습니다. 준혁이가 떠나고 저는 무너졌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마다 술만 마시고. 아버지, 그만 드세요. 서연이가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내버려둬. 준혁이가, 우리 아들이 지금 저 차가운 지하에서 얼마나 죽겠어. 아버지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그때 회사 일은 박성호가 다 맡아줬어요. 사장님, 회사는 제가 지킬게요. 사장님은 쉬세요. 고맙네. 박 전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장님이 제 목숨 구해주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들이 없는 삶은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연이가 박재민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들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를 대신할 아들이. 준혁아, 아빠가 바보였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너무 상실감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근데 그 사람들이 날 이용한 거였어. 20년 동안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서류 하나가 있었어요. 20년 전 박성호와 처음 쓴 고용계약서. 펼쳐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업주 김태수. 근로자 박성호. 임금 갑을 3천만 원 빚 청산용. 증인란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증인 이강석 변호사. 이강석 변호사. 20년 전 제 친구였죠. 지금은 서울에서 법무법인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이 변호사.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새벽 저는 회사로 갔습니다.
5시 30분. 평소처럼 일찍 출근한 거였어요. 공장 정문 앞 출입카드를 꺼냈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지더군요. 고장인가? 다시 대봤습니다. 역시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출입이 제한. 최경비님, 경비실로 갔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카드가 안 되는데. 고장인가? 아, 그게. 최경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전무님이 그러시던데요. 사장님 출입 권한을 차단시켰다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도 어쩔 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경비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제 발로 세운 이 공장,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2층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박성호, 박재민, 오명자,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달부터 신규 거래처는 전부 박재민 이사 직접 담당으로. 박성호 목소리였어요. 고문님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제 출근도 안 하실 거야.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 증거도 없이 내 회사다라고 소리쳐봤자 나만 치매에 걸린 노인 취급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박재민 회사였으니까 발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20년 동안 이 복도를 몇 번이나 걸었을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이 공장을 키웠습니다. 직원 5명에서 50명으로 낡은 기계 몇 대에서 최신 설비로 매출 10억에서 100억으로 전부 제 손으로 일궈낸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허울뿐인 명예고문이고 출입도 제한당하고 회의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가 바뀌어 있었어요. 명예고문실. 대표이사실이 명예고문실로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개인 소지품 김태수 제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사진, 만년필, 준혁이가 준 시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장 마당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저 자리에 처음 기계를 들였을 때가 생각났어요. 준혁아, 아빠 회사야. 나중에 네가 물려받는 거야. 어린 준혁이를 안고 그렇게 말했었죠. 우와, 아빠 대단해.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준혁이도 없고 회사도 없습니다. 아빠가 못 지켰어. 준혁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갑자기 벌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호였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제 여긴 대표이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근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눈치 좀 챙기지, 좀. 박 전무. 네, 정말 이러려고 그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그마치 20년이야. 20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이 순간을 노렸어? 박성호는 웃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오해를. 오해. 내 회사를 빼앗아 놓고 오해라고? 빼앗다뇨. 사장님이 주신 거잖아요. 난 그런 적 없어. 증거도 있는데 자꾸 곤란하게 참. 왜 그러세요? 이제 좀 쉬세요. 사장 때보다야 한참 적겠지만 그래도 월급은 계속 드릴게요. 고문 명목으로
저희가 20년이나 쌓은 정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히 좀 계시라고요. 그만 좀 귀찮게 하시고 이젠 자기가 내 월급을 챙겨주겠다고 쥐꼬리 같은 걸로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오늘 새 직원 면접이 있어서. 새 직원. 네. 회사가 커지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박성호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라는 거였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이 상자에 담겨 있었으니까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외면하거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문까지 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태수정밀 주식회사. 제 이름을 딴 회사. 이제는 남의 회사. 사장님, 조심히 가세요. 최경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고맙네.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하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이미 끝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 떨리잖아요. 서연아, 아버지, 제가 갈게요. 지금 당장. 30분 후 서연이가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 왜 울어?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가 인감 넘겨줘서 너도 속은 거잖아. 우리 둘 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뭐가? 시댁에서 보여준 CCTV 영상이요. 영상. 아버지가 서명하시는 거. 근데 뭔가 어색했어요. 어떻게?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각도가 이상하게 잡혀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혹시 그 영상 가지고 있니? 아뇨. 시댁에서 보여주기만 하고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9월 15일이라고 했어요. 15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어요. 2024년 9월 14일 병원 입원, 2024년 9월 15일 건강검진, 2024년 9월 16일 병원 입원, 2024년 9월 17일 퇴원. 난 분명 15일엔 병원에 있었어. 네, 나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회사에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럼 영상이 거지? 위조야. 분명히 위조한 거야.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재로 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메모리 카드를 꺼냈죠. 5년 전쯤 회사 파일 백업해둔 거였어요. 컴퓨터에 꽂으니 파일들이 나왔어요. 계약서, 장부, 각종 서류들, 그리고 주식 원본 PDF 파일. 이게 열어봤습니다. 제 지분 100%로 되어 있는 원본 문서였어요. 마지막 수정 시간을 봤습니다. 2024년 9월 13일 오후 1147, 9월 13일, 계약 날짜는 15일인데 수정은 13일. 이상해. 다른 파일도 확인했습니다. 회사 정관 수정본 PDF. 마지막 수정 2024년 9월 12일 오후 1023. 계약 전에 이미 파일을 만들어놨어? 아버지, 그게 무슨 계획이었어. 미리 다 준비해놨던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연아, 내가 입원한 증거가 있어. 병원 기록. 그럼 그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이강석 변호사한테 연락해야겠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이강석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강석아. 나야. 김태수. 태수 형, 오랜만이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위조 의심, 입원 기록과 날짜 불일치, 메모리 카드의 파일 수정 시간. 형님, 그거 완전히 위조 같은데요. 필적이랑 영상 진위랑 이것저것 감정 받아봐야겠는데 부탁해. 제가 형 서명 샘플 가지고 있어요. 20년 전 계약서요. 정말. 네. 법무법인에 보관 중이에요. 내일 바로 감정 의뢰할게요. 다음 날 이강석 변호사 사무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 이거 위조 확실해요. 정말 서명 피합이 달라요. 각도도 다르고 전문가가 봐도 명백한 위조예요. 그럼 형 고소하세요? 자문서 위조, 사기죄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시댁 서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 수첩이요. 시아버지 수첩.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 오빠 얘기가 나와요. 준혁이? 네. 2021년 11월 3일 김준혁 제거 완료라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리고 교통사고 위장 성공이라고 적혀 있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오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오빠를.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이요. 남편은 출장 갔어요. 당장 나와. 지금 당장. 네. 1시간 후 서연이가 수첩을 들고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거기엔 믿기 어려운 메모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021년 11월 3일 김준혁 제거 완료. 교통사고 위장 성공. 목격자 없음 확인. 이제 회사 후계자 없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다음 장. 2023년 5월 재민, 김서연 결혼 성공. 1단계 완료. 2024년 9월 지분 이전 완료. 김태수 무력화. 최종 목표 달성. 모든 게 박전무의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준혁이를 죽인 것도, 서연이에게 접근한 것도, 회사를 빼앗은 것도 전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20년이야. 무려 20년 동안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아빠가 어리석어 사람을 몰랐다. 서연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인범, 아들이랑 결혼한 거예요. 서연아, 오빠를 죽인 사람이 우리 시아버지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이강석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님,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에요. 알아, 살인이에요. 계획적 살인.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네, 제가 동행할게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첩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이걸 어디서? 제 딸이 시댁에서 아니, 전 시댁에서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박성호는 체포됐습니다. 살인 혐의, 자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죄로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힘든 법정 공방 끝에 법원에서 판결이 드디어 나왔어요. 피고인 박성호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재민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공동정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오명자에게 사기 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땅땅땅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재민이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방청석에서 서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준혁이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준혁아, 이제
편히 쉬어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강석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형님. 고마워, 강석아. 내가 아니었으면 저야 변호사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아. 다 끝났어. 저도 이혼 서류 냈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요. 자기 결혼이었으니까 우리 딸 강해졌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날 회사 등기부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태수정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수, 주주 김태수 100%.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으로 갔어요. 정문 앞에 출입카드를 댔습니다. 게이트의 삐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켜졌어요. 출입을 환영합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들어가는 제 공장. 직원들이 박수 쳐줬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패가 다시 바뀌어 있었어요. 대표이사실 책상 위에는 명함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김태수, 대표이사, 태수정밀 주식회사. 제대로 된 제 명함.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김서연, 재무이사, 태수정밀 주식회사. 아버지, 뒤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출근했어? 네, 오늘부터 정식으로 일할게요. 우리 딸, 이사님,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함께 하자. 내 딸, 진짜 내 편.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준혁이 산소에 갔습니다. 오빠, 우리 왔어. 준혁아, 아빠야. 서연이와 함께 묘비를 닦았어요. 오빠를 죽인 사람 다 벌 받았어. 이제 편히 쉬어.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2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믿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준혁이가 우리 아들이 저 위에서 대답하는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20년, 제가 박성호를 믿었던 시간. 그 사람은 20년 내내 저를 이용했고 제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곁에는 서연이가 있습니다. 내 딸, 진짜 내 편.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며칠 후 거래처를 방문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명함 드릴게요. 명함을 건넸어요. 김태수 대표이사. 오, 복귀하셨군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딸입니다. 김서연 이사예요. 아, 따님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공단 지역. 20년 전 처음 시작했던 이곳.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상처도.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서연아, 네, 아버지, 고맙다. 왜요? 그냥 네가 내 딸이어서.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 라디오는
더욱더 놀라운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사연으로 인생 극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